최근 정말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난기본소득인데요.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이 뭔지, 왜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재난이 더해진 말인데요.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나이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난이란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재난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전주시가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 서울이, 그리고 대구, 경북, 충남, 부산, 기장 등 현재 많은 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소득, 피해 정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여기서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부 재난 취약 계층에만 재난 구호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동일한 명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지는 지역 확산으로 경제 침체는 물론 생산 차질, 매출 급감, 휴업, 휴직과 폐업하려는 사업장이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상태인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52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이 금액은 한 해 국방 예상보다 더 큰 액수라고 합니다. 이미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을 늘린 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갈 52조 원을 충당할 만한 여유 재원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보편적 지급을 찬성하는 의견은 직접적인 피해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점점 넘쳐난다. 구직활동조차 어려워졌다. 내수가 총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선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엇비슷한 처지에도 한 끗 차이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급격한 경제위기로 소득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정확히 골라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당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정확히 돈을 준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물론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있다. 작년 국세청 소득 기준으로 골라낼 수 있지만, 작년에는 소득이 많았으나 올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에게는 작년 소득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소득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당장 시급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인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국민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제공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고 격리하려면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도,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정부가 재정 부담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불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예산을 줄이면 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엔 선별적 지급을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지급을 하게 되면 지출이 늘고 내수 부양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상층이나 상류층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도 돈을 쓰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지게 되면 내수 증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아는 국민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52조 원이 필요하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금액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입증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최근 1차 추경만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에서 41.2%까지 올랐다. 국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측은 재난기본소득을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인 지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북적이던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요. 강제로 무급휴가 처지에 놓인 직장인도 점점 적어지는 소득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에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 거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